대표님, 네? 인터뷰 영상 좀 찍겠습니다. 오늘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 네, 금요일입니다. 일 조금 하고 해도 되죠? 네. 잠깐 설명하자면 이건 아우디 R8인데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서 오일이 새고 미션에서도 오일이 새고 지금 미션 쪽에다 전체적으로 새갖고 미션을 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R8이 여러 대가 있어요 지금. 4대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원래 인터뷰 영상 오늘 뭐 할 건데요? 브랜드별 고질병에 대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에 우리 그거 하기로 했던 거. 네.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이제 잘 고장 나는 거, 네. 그러니까 많이 고장 나고 잘 고장 나는 거 그래야지 이제 그것들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이제 나중에 또 차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유심히 그 부분을 살펴보시니까. 인터뷰 영상을 너무 사무실에서 하기보다는 현장 느낌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인터뷰 영상을 지금 찍게 됐어요. 자세가 너무 거만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지금 앉은 거고, 현장 소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현장 분위기도 좀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장에서 좀 찍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인터뷰 영상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입차의 고질병, 자주 고장 나는 거, 브랜드별 뭐 그런 건데, 저희 원모터스는 거의 그 인터뷰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따로 준비를 하거나 뭐 대본을 짜거나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두서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작업은 많이 하지만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고장났던 부분, 많이 수리했던 부분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는 적어봤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별, 고장별, 메이커별 이제 고질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담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차종으로 담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 시리즈나 5 시리즈나 7 시리즈 뭐 3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을 5 시리즈에도 쓰고요. 5 시리즈에 들어가는 애들은 7 시리즈에도 써요. 지금 그렇게 고질병을 설명한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BMW 지금 엔진의 구형 엔진 같은 경우는 M52, M54 그쪽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갈 건데, 우리가 M52, M54 같은 경우는 자주 고장 나는 게 이제 세퍼레이터가 이제 우리 흡기 매니폴드 하단에 있다 보니까 그 세퍼레이터의 터짐으로 인해서 엔진 부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많이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디사 밸브, 이거 너무 다 옛날 차라 조금 그런데, 디사 밸브라고 해서 공기의 흐름 통로를 길고 짧게 해주는 플랫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락이 따로 들어갔어요. 그 디사 밸브도 부러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았고, 흡기 매니폴드 밑에 냉각수 파이프가 플라스틱인데 걔가 깨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냉각수 통 터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BMW 하면 누유를 빼놓을 수가 없죠. 로커온 커버에서 누유되는 것도 많았고, 오일팬에서 누유되는 것도 많았어요. 늘 항상 문제되는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에 누유되는 것도 많았고요. 크랭크 리더나에서도 누유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바노스 제어 유닛을 우리가 오링 키트로 해서 강압 키트로 많이 개조했어요. 그걸 개조하면 벌써 차 출력이 틀려져요. 뭔가 다른 고장 코드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 바노스 오링 키트에서 누설이 돼서 제대로 진지각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출력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차가 많았어요. 근데 그 바노스 오링 키트 하나만 갈아줬어도 벌써 차가 나가는 게 틀리고 그랬거든요. 구형 엔진은 일단은 거기 M54로 끝내면 될 것 같고, 2000년도 접어들면서 이제 N42나 N46, N52부터 N55까지, N62, N63 이렇게 나가는데, BMW 290하고 260하고 들어갔던 4기통 가솔린 엔진 N46에 대해서 고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BMW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서 오일 연소되는 게 가장 많았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작업했던 게 이제 가이드 고무, 세퍼레이터도 문제가 많았고, 세퍼레이터가 이제 나중에는 로커한 커버 위에 장착이 돼서 나와서 로커한 커버를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가이드 고무가 오일이 연소가 하면서 점점 차는 지나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배출가스나 이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공기 펌프, 우리가 세컨드리 에어 펌프라고 그러는데 오일이 연소하면서 그 세컨드리 에어 펌프 쪽에 카본으로 막혀갖고 경고등이 들어온 차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거를 못 잡아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세컨드리 에어 펌프 2차 공기 펌프 시스템은 뭐냐면 엔진 초기 시동 때 농후하게 연료가 나오거든요. 배기 쪽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줘서 촉매 활성화를 빨리 시켜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온 게 있는데 걔가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이드 고무가 오일을 연소하다 보니까 오일 카본으로 인해서 세컨드리 에어펌프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일이 연소되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N46이 되게 많았어요. 오일이 연소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오일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피스톤에 카본이 누적되면서 노킹이 나는 거, 그리고 세컨드리 에어펌프 라인에 공기구멍을 막는 거, 촉매까지 손상을 많이 갔어요. 촉매는 왜 손상이 가냐면 오일을 많이 먹다 보면 그 오일 탄 재가 촉매에 쌓이게 돼요. 그럼 촉매가 발열을 하면 뭐 1000도 이상도 올라가요. 1000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오일 재가 다시 발열, 순 역할을 하면서 촉매를 녹이는 현상이 많아서 촉매 효율 저하라는 고장 코드도 많이 떴어요. 그리고 산소 센서도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4기통인데도 산소 센서가 4개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산소 센서 고장도 많았고 촉매 녹음도 많았고, 그 다음에 N46 같은 경우는 진공 펌프가 뒤에 있고 냉각수 플랜지라는 것도 뒤에 있어요. 냉각수가 떨어지거나 진공 펌프에서 오일이 새서 촉매로 떨어져요. 진공 펌프에서 오일이 새면 촉매로 한 방울 똑 떨어질 때마다 막 본넷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진공 펌프 누유, 냉각수 플랜지 누유도 많았고, 어쨌든 오일 새는 거나 냉각수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흡기 매니폴드 밑에 냉각수 상부 호수가 꽂히는 냉각수 커넥터도 좀 문제가 많았고요. 가장 무서운 거 중에 하나인데 실린더 헤드나 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헤드볼트를 조이게 되거든요. 헤드볼트를 조일 때 실린더 블럭에 나사산이 따라 올라와서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아마 열 때문에 열을 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냉각수 나사산이 따라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팬 가스켓 누유도 좀 많았고요. BMW, 아우디, 벤츠 이런 것들 전부 다 독일 3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냉각수 쪽에 그 커넥터들이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사가서 부러지는 경우가 동일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BMW와 아우디는 엔진 오일 누유가 좀 많았고 똑같이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노스, BMW에서 항상 문제되는 바노스 문제도 많았고요. 체인 가이드라고 해서 엔진 체인을 지탱해주는 가이드라는 애가 있어요. 그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변형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변색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진 타이밍이 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N46에서 고질병,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문제 있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다 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했던 거를 되짚어 보면서 얘기를 한 거라 지금 이 정도고, 그래서 BMW 4기통 엔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 BMW N46 엔진은 그 정도로 좀 마무리 지으면 됐고, 항상 BMW는 직렬 6기통이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N52 엔진하고 N54, N55였거든요. 근데 걔는 거의 비슷한 애들이라 뭐 터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 뭐 직분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조금의 형상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N54 엔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N52, N54, N55인데 N52 엔진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N52 엔진 같은 경우는 밸브트로닉 모터도 문제가 많았고요. 밸브트로닉 모터, 그 다음에 바노스 볼트 풀려갖고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고, 늘 얘기하지만 누유, 오일팬, 리데나, 로컴 커버 가스켓 뭐 이런 것 때문에 누유되는 것도 많았고요. 로컴 커버에 뭐 세퍼레이터, 항상 BMW는 세퍼레이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세퍼레이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터보 차저가 가끔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터보 차저에서 이제 압을 빼주는 디버터 밸브 역할을 해주는 걔 때문에도 악셀 밟았다 놓으면 휙휙 소리가 나는 차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젝터, 직분사 인젝터와 터보가 들어갔을 때 인젝터가 문제가 많았었어요. 번호가 09번, 010번 맨 뒷자리가 그랬었는데 11번 이하는 다 교환하라고 했었고, 센타이에서 AS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저도 AS를 보내봤지만 7시리즈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7시리즈는 안 됐고, 다른 차들은 그렇게 보증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늘 그렇듯이 가이드 고무, BMW에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빠지지 않는 것들은 바노스,
그 다음에 가이드 고무에서 오일 먹는 거. 예, 요거는 진짜 빠짐이 없었어요. 그 다음 세퍼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는 4기통, 6기통, 8기통에 모두 다 해당됐던 것 같아요. N54, N52 이 직렬 6기통 엔진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괜찮았던 엔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물론 잘 고장나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출력과 장고장 없이 잘 운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V8기통으로 넘어가면 이제 N62, N63이 들어가요. 구형 7 시리즈에 들어갔던 게 이제 N62인데 N62 엔진도 똑같아요. 옛날에 실화에서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편심축이 마모가 돼서 밸브 그 열림량에 문제가 생겨서 실화하는 경우가 있었고, 로컨 커버 누유, 가끔 바노스 나갔고 바노스 솔벨, 그 다음에 가이드 고무, 그 다음에 얘네는 거의 한 10만 킬로에 한 번씩 엔진을 내려서 누유 작업과 냉각수 누수 작업, 가이드 고무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파이프 참, 물파이프가 프론트 케이스의 손구멍에서 이제 냉각수가 새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콸콸콸콸 넘쳐요. 초창기 때 그걸 몰랐을 때는 워터펌프를 많이 갈았는데, 그러고도 어느 때는 냉각수가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중간에 물파이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비들도 나오고 개조한 부품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걸 뜯으려 그러면 체인 프론트 케이스를 뜯어야 되고 막 그래갖고 엔진을 내리거나 아니면 진짜 극한의 문제의 작업을 했었어야 돼서 개조하는 애프터 제품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기통에서 있다고 하면 이제 N62에서 N63으로 넘어갑니다. F바디 750에 들어가는 N63은 가이드 고무도 문제도 많았지만요, 키로수를 좀 오래 타다 보면 그 실린더 구멍이 넓어져요. 우리가 278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나 있잖아요. 근데 걔는 내시경으로 보면 아주 실린더가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구멍이 넓어진 거예요. 아주 곱게 갈리면서 넓어진, 전체적으로 넓어진 그런 케이스로 망가지는 거라 걔는 진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된다고 하면 걔는 가이드 고무만 그냥 묻지마로 할 건지, 가이드 고무에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데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안 좋아지면 피스톤 쪽이랑 실린더 쪽을 손대야 된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차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오일 연소되고 그랬던 게. 이제 항상 엔진을 내려서 그 차도 누유 작업을 하면서 가이드 고무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보조 물펌프에서 방전되는 일도 많았고, 뭐 당연히 뭐 바노스 문제도 많았고요. N63 오면서는 세퍼레이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N62에는 세퍼레이터를 많이 갈았는데 N63은 세퍼레이터 고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 N63은 세퍼레이터가 로컨 커버 안에 장착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된 적은 진짜 드물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끔 터보 나가고, 터보 하단에 터보 리턴 라인에 거북이 등껍질 같은 케이스가 하나 들어가는데 걔 잘 나갔고요. 엔진 블록 뒤쪽으로 가면 부메랑 같이 생긴 냉각수 커버 뭐 그런 거 잘 샜고, 지금 N63을 생각해 보면 뭐 그 정도 고장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63 F바디 750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고 작업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웠던 차예요. 8기통에다가 트윈 터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도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기피하고 그랬었는데, 초창기 때는 그 엔진 수리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엔진 작업하고 ECU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해본 정비사들은 이제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엔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가솔린 엔진은 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져서 BMW,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는 거는 디젤 차죠.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B까지 가지 말고 B47이나 B57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고 좋아져서 뭐 그것까진 가지 말고 N47하고 N57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N47 같은 경우는 4기통 디젤이고요. N57 같은 경우는 6기통 디젤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게 거의 고장이 비슷해요. 기통만 두 개 드러났을 뿐이지 엔진 구조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서 N47로 고질병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N47 520D에 정말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거나 캠축 스프로켓의 이빨이 마모가 되고 체인이 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EGR 밸브도 리콜을 했지만 EGR 밸브 관련 고장도 굉장히 많았고요. 소비자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연료 라인의 쇳가루, 고압 펌프의 쇳가루로 인해서 인젝터와 고압 펌프 손상, 그 다음에 그 쇳가루가 돌아서 연료 탱크랑 연료 라인을 전체 다 수리해야 되는 연료 쇳가루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오일 필터 하우징이나 오일 쿨러 쪽에 있는 엔진 오일 누유가 되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 밑에 요만한 종이컵만한 그 냉각수 플랜지가 있는데 그 부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PF는 뭐 디젤이니까 DPF도 많이 했고, 그 N47 엔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댐퍼 풀리잖아요. 댐퍼 풀리가 이제 찢어지면서 운행이 안 되고 과열 경고등 발전기 충전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댐퍼 풀리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많고 터보 차저도 가끔 나가는 차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BMW 디젤을 하면서 그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많이 고장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도 용이하다 보니까 작업이 쉬워요. 유지 관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부품 같은 경우도 애프터도 많고, 뭐 폐차장에 가면 뭐 부품이 널려 있으니까 아주 관리하기가 좋은 엔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520D로 기준으로 했을 때 사륜 시스템 쪽에 문제가 조금 많았어요. 520D도 마찬가지지만 520D, 640D, 뭐 X3, X5 뭐 이런 것들 다 4륜 시스템, X드라이브가 적용된 차들이 4륜 TC라고 해서 트랜스퍼 케이스에 문제가 많았어요. 트랜스퍼 케이스의 문제로 가속할 때 이렇게 막 동력이 끊어지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요. 프로펠러 샤프트 쪽에 진동 댐퍼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연탄도 문제도 많았고, 주행하다 보면 떨죠. 그 다음에 요크, 리어 디퍼런셜 쪽에 요크라고 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있는데 걔가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주행이 안 되는 문제도 많았고요. 앞쪽에 등속 조인트도 문제가 많았어요. 앞에 디퍼런셜이 깨지거나 베어링 손상이 가거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늘어놓는 걸 보면 거의 X드라이브의 전 부품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X드라이브는 조금 문제가 많으니까 X드라이브보다는 그냥 2륜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요새 제설 작업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냥 시내나 뭐 어지간한 데 가면 다 제설 작업이 다 돼 있어서 정말 강원도 산간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래서 2륜을 좋아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차들도 4륜 때문에 오는 진동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륜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뭐 4륜 타도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륜이 좀 좋지 않나. 유지 관리도 그렇고 고장도 그렇고 진동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2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BMW 휘발유와 디젤의 고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빠진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지금까지 정비를 하면서 고장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잦은 고장, 제가 많이 하는 작업들, 휘발유 차량들 이제 썸머스탯이나 전동식 워터펌프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독일 3사가 뭐 어느 차가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질병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아, 이 정도는 다 고장이 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잘 고장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성향이 굉장히 틀려요. 저는 이제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구형, 신형 운행도 해보고 타보고 제가 직접 소유도 해봤었는데 BMW와 벤츠의 성향은 완전히 틀려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스포티하게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고 주행도 굉장히 매끄럽고 출력도 좋고 막 그런 느낌을 되게 받는데, 벤츠는 굉장히 늦게 출발하고 약간 답답한 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량들을 이제 보면 약간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고, BMW는 약간 젊은 사람들을 공략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스포티한 운행을 좋아하는 이렇게 성향이 틀린 거다 보니까 장고장은 어느 정도 다 있을 수는 있지만 메이커별로 그냥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특성을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면 될 것 같고, 장고장이 많은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이제 그쪽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은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안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이런 고장들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고차를 선택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참고를 해서 차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를 운행하시라고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벤츠, 아우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고장나는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인터뷰를 지금 금요일마다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벤츠로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차를 고치면서 느끼는 부분이나 잘 고장나는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한테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었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분들의 차량을 이상 없이 타시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갖고 저희 원모터스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잘 고장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잘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고객들이 차가 왔을 때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 없이 이상 없게끔 잘 타실 수 있게 관리해드리는 게 목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도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역량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최대한 오진도 없이 정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전에 얘기했다시피 댓글에 달아주시면 소비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인터뷰 영상으로 찍어서 금요일 날 업로드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말주변이 잘 없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